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삼형제는 부친의 유산 상속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으셨던 아버지는 주택과 현금 그리고 논 3,000평을 남기셨는데요. 대학 때부터 서울에서 살던 첫째와 둘째 아들은 별 값어치가 없는 논에 관심이 없었고 주택과 현금을 받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논은 아버지와 함께 농사를 짓던 막내 아들이 물려받았는데요. 그로부터 20년 후 막내가 물려받은 논 일대가 신도시로 개발되고 36억의 보상금이 나오자 삼형제는 이 돈을 두고 갈등에 휩싸입니다. 장남과 차남은 그동안 땅을 무상으로 사용했으니 보상금 대부분은 자기들이 가져야 한다며 각서를 내미는데요. 형들의 윽박에 어쩔 수 없이 서명한 막내 아들. 이대로 거액의 땅 보상금은 형들에게 넘어가는 걸까요? 부친이 사망한 지 20년이 지났고 이미 상속이 이루어졌다면 이 보상금은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네, 이 오늘 사건 상담실은 이 수십억 땅 보상금을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삼형제의 얘기입니다. 이 삼형제는 20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산을 거의 비슷하게 나눠 가졌는데 시간이 지나고 봤더니 별로 이렇게 값어치가 없었던 땅이 올라가면서 이제 갈등을 겪게 된 사연입니다. 네,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50대 남성입니다. 3남매 중에 막내인데요. 평생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20년 전에 아버지가 지병으로 사망하면서 공동 상속인인 이 삼형제 사이에 상속 문제 논의를 했어요. 당시 상속 재산이 주택, 또 논 3,000평, 또 약간의 현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삼형제가 어떻게 이걸 나눌 것인가 상속 재산 분할에 관련된 논의를 했고요. 다행히도 별다른 충돌 없이 갈등 없이 원만하게 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첫째, 장남과 차남은 주택과 현금을 이제 선택했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당시 아버지와 함께 농사를 짓던 막내가 논 3,000평을 이제 차지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논 3,000평이 지금은 큰 가치를 지니게 됐지만 당시에는 가장 인기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농사를 계속 지었기 때문에 오늘 사연을 주신 이 막내 50대 남성이 당시에 논 3,000평을 이제 받게 됐고요. 또 논에서 생산한 그 쌀 일부를 이 형제들에게 매년 보내주기로 약속도 했습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보니까 그래도 뭐 장남이라든가 형님에게는 당장 환금성이 있는 그렇죠. 주택과 돈이 돌아갔고 값어치가 없었던 그 땅이라고 할까요? 이 땅을 이제 막내에게 줬는데 이게 이제 올라서 지금 한 36억 원대 되는 값어치를 한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형들은 서울에 대학을 마치고 서울에 나가서 한 사람은 사업하고 한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하니까 20여 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주택은 아마 형한테 주고 그 당시에 좀 돈이 되는 그 현금은 뭐 아마 둘째 정도가 가져간 것 같고 막내는 계속 시골에서 농사를 져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 3,000평 정도 이 토지를 가지고 농사를 지어왔고 20년 동안 또 그래도 또 형들이라고 꼬박꼬박 쌀 농사 지어서 쌀을 보내줬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논 주위에 개발 지역이 고시가 돼 버렸어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정부가 이제 그 수용 보상금으로 책정을 했는데 자그마치 36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농사 짓던 동생은 횡재를 만나게 된 겁니다. 시골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뭐 공부 잘하는 그 형님은 서울 가서 이제 뭐 직장 다니는데 농사 짓던 막내 동생은 개발 이익으로 해서 부자가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가정이 이제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상 소식 들으니까 두 형들이 찾아왔어요. 보상 소식을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동생은 또 형이라고 믿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거 어차피 동생이 물려받은 거니까 동생 거거든요. 이야기 안 해도 되는 건데 굳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듣자마자 두 형이 찾아오는데 야, 고생했더니 잘 됐다 이 말하러 찾아온 게 아니라 각서 한 장을 들고 찾아와서 동생에게 각서를 내밉니다. 각서 내용 소개해드리면 자, 논에 책정된 보상금 우리 나눠야 되는데 이 각서대로 하자. 각서는 뭐냐? 보상금의 50%는 첫째가 갖고 35%는 둘째가 갖고 지금까지 농사 짓고 살았던 셋째는 15%로 나눠 갖는다. 그리고 너는 그동안 이 논을 활용해서 농사를 계속 지어왔기 때문에 그동안의 이익도 형들에게 반환을 해야 되나. 우리가 봐줄게. 반환하지 말고 대신 이거 보상금 분배 과정에 발생하는 제세 공과금이 있을 텐데 그걸 네가 다 부담하는 걸로 그동안의 보상금 얘기 그동안의 뭐 이익 환원 얘기 안 할게. 막내가 생각해 보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형들은 이미 집과 재산을 다 가져갔잖아요. 그리고 땅에 대한 권리는 본인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이미 네가 이 땅을 오랫동안 써왔고 상속법상 갑자기 지식을 들이밉니다. 상속법상 변호사한테도 다 확인한 건데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막내보다 많이 가져가게 되어 있다. 이게 법이다. 그러니까 감수까지 받은 거니까 서명을 해라라고 다그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는 좀 다르지만 전문가 이름까지 내서 각서에 사인해 이렇게 동생에게 종이를 내밉니다. 큰 형님하고 뭐 둘째 형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뭐 윽박 지르듯이 야 재산 좀 내놔 하면서 이제 각서에다 서명하라고 했는데 서명하니까 그때는 이제 얼떨결에 서명하고 나는데 집에서 돌아와 보니까 이건 아닌 거 아닙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랄 때 첫째나 둘째 형은 너무나 똑똑하고 자신은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전문가도 맞다 그러고 또 형들도 윽박 지르니까 그냥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서명을 날인을 한 겁니다. 근데 집에 와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상한 거예요. 내가 뭔가 속은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니겠다. 그리고 사실은 이 보상금을 받으면 형들하고도 나눠주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그럴 마음이 싹 사라진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낸 겁니다. 네, 이 삼형제 중 이제 막내 보상금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인데 궁금증을 저희에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첫 번째 궁금증 이겁니다. 바로 상속받은 지 20년이 지났는데 이 보상금을 형들과 나눠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형들 강요로 윽박 질러서 이 각서에 서명을 했는데 이 각서에 효력이 있는지 그대로 이제 이행을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인데요. 20년 지났습니다. 일단 먼저 이 보상금 나눠 가져야 되는 건가요? 안타깝습니다. 참 어지간하면 제가 욕이 나오려고 그러네요. 형들이 네. 이러면 안 되거든요. 너무 나빠요. 20년 전에 상속 분할을 한 거예요. 네. 그때는 자기들이 더 많이 가져갔지 않습니까? 현금이나 이런 거. 그때 시세가 적은 부동산을 줬으면서 20년 이후에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사정 변경에 의해서 땅값이 올랐을 뿐입니다. 그래서 동생이 이렇게 주는 거는 배려라든지 도의적 부분이지, 도의적도 몰라줍니까? 형이 뭐 이쁘다고. 안 줘도 그만인데, 각서를 적었네요. 네. 자, 그러면 각서가 저 20년 이렇게 썼잖아요. 큰 형은 그 50%, 작은 형은 35%, 막내 15%. 그런 가운데 서명을 딱 했다요. 서명을 했다라는 것은 효력이 있다라는 뜻인가요? 일단 문서는 굉장히 강력한 효력을 보여줍니다. 네. 따라서 만약 이 사건이 법정 분쟁화돼서 법원으로 간다면 사실 판사는 여러 가지 그런 그 진술이나 증언보다도 문서에 남아있는 이런 기록을 기재사항을 가장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나라 현재 재판의 현실입니다. 옳고 그른지는 나중 문제로 하고요. 그렇다면 이 각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서 재판을 시작하게 될 것이고요. 하지만 당시에 서명을 한 게 착오에 의한 것이다, 또는 사기에 의한 것이다, 강박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입증할 수 있다면은 취소할 수 있고요. 또 매우 불공정한 그런 그 내용이라면은 또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당시에 그런 일 좀 윽박질러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내키지 않았지만 서명했다 하더라도 과연 그걸 가지고 어떤 뭐 사기나 강박, 불공정한 행위로 볼 수 있겠느냐, 약간 부정적이고요. 그렇다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게 승소할 수 있는. 하지만 만약에 뭔가 다른 증거가 있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사람의 어떤 증언 등에 의해서 그게 입증되면 그 각서의 효력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은 상속 분할의 효력을 좀 봐야 돼요. 이 상속 분할은 이미 20년 전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원만하게. 그렇다면 이 민법 내용에 따르면 이 상속 분할은 소급효가 있습니다. 근데 언제로 소급하느냐? 상속 개시 시점, 즉 피상속인인 부친의 사망 시점에 이미 그 분할한 재산을 각각 가지고 있는 걸로 인정이 돼 버립니다. 예. 그렇다면 그 후에 설령 이게 36억이 아니라 360억 가치가 됐다 하더라도 나눠줄 의무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요. 따라서 이 각서의 효력만 좀 없애면 모든 것을 돌릴 수 있는데 그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잠깐만요.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눠서 생각해야 돼요. 오늘 막내분이 고민하는 건 이거예요. 예전에 상속이 끝났는데 상속의 연장선상선에서 형님들이 주장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상속과는 상관없는 거고 지금 이 각서에 서명했다라는 부분, 효력을 인정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일정 부분 보상금을 형들에게 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 그게 아닙니까?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어느 전문가가 이런 거짓말을 칩니까? 상속은 끝난 겁니다. 네. 동생이 이때 변호사나 뭐 좀 전문가한테 문의를 하면 그거 거짓말입니다. 각서 안 써도 됩니다. 라고 했을 건데 그거를 쏘가가지고 각서를 썼고요. 각서 지금 손 변호사가 잠깐 설명을 했지만
강박 정도가 가능할 것 같아요. 예, 예. 사기나 착오는 중요 부분이 돼야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쉽지 않다면 강박은 뭐냐면 하도 윽박질러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각서를 써줬다. 그러면 그것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데 우리 민법에서 말하는 강박은 옆에 뭐 흉기를 들이민다든지 정말 의사가 통제된 상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래저래 봐도 사실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러네요. 세금도 자기가 또 다 내야 되잖아요. 예, 세금 예. 상당히 많은데 하여튼 좀 도와주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게 사기가 안 돼요. 아까 전문 변호사한테까지 했다라고 이야기한 것 자체는 대놓고 속인 거고 이거 그렇지.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순수히 내 돈을 형들에게 이만큼 줄게라고 하지 않았다는 건 상식적으로 너무 명백하지 않아요? 그래서 증거가 없어도. 사기든 강박이든 뭐든지 너무 화가 해가지고 나서. 손수호 변호사랑 저랑 좀 도와주고 싶네요. 지금. 네. 지금 이제 그런 얘기는 지금 보니까 그 부분은 이제 그 두 형님이 강요가 됐던 사기를 했던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데 입증 자료가 없다고 하면은 실제 그 부분을 반박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하고 네. 그것을 확실하게 그 입증만 한다고 하면은 재판에 승소를 하고 형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토지 보상금에 대한 부분은 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건데 과연 이 막내 동생이 가지고 있을지 그 부분은 좀 잘 모르겠네요. 한 가지 유리한 정황으로 활용할 부분이 있어요. 예. 이게 뭐냐면 이 책정된 보상금을 나누는 그 퍼센테이지. 퍼센트가 이게 상식적이지 말도 안 돼. 않습니다. 예, 예. 이렇게 하는 그 분할에 합의했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그런 당시 상황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추가적인 증거 수집을 좀 네. 노력하시면 또 성공할 만한 성공적인 그런 결과를 받을 가능성도 증거 수집뿐만 없진 아니라 않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얘기했듯이 양심 있냐고 형에게 좀 더 따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녹음 좀 하고요. 그러니까요. 예. 예.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가겠습니다.